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4월 지나서 아름다운 5월 계절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하고 또 여러가지 화초들 또 아름다운 꽃들이 무수하게 피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5월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난장판에 이 전쟁터 같은 상황이 전개됐고요. 이제는 제1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막말들 그리고 구태정치, 정치의 기본과 품격을 찾아가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합니다. 정치는 메시지입니다. 국민들께 내놓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는 그 꿈을 이룹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의도 현장, 겉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현재 살벌한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말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망언들, 실언들, 막말, 거짓말, 색깔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막말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되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것, 이것을 막말이라고 합니다.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새치 혓바닥은 몸을 베는 칼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왜 말인가? 우리 성현들의 말씀 중에 구시화 지문에 설시 참신도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자어로 역시 입은 화, 재앙이라든가 또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화의 문이 된다. 그리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몸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면 화를 당하게 되므로 말을 삼가라라는 그런 경계의 이야기를 우리 소년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명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셔츠는 다리 사이에 단단히 여미고 혀는 이 사이에 단단히 여매라. 말 함부로 하다 보면 엄청난 재앙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막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색깔론으로까지 이것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막말들, 바로 광주 관련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 같은 그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반민특위를 폄훼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으로 그렇게 비난했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그런 발언들까지도 품격 없는 막말들이 우리 사이에 난무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국회 청원을 들어서 국민들이 국회와 또 청와대에 내는 청원에 대해서까지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배후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배후설이 제기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원장은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는 한국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도 보여진다라면서 북한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원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은 5월 5일 오후 7시 20분 현재 178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30만 명이 했습니다. 148만 명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이 일정하게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생각을 국민들께 전하겠다는 것이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보수 계멸, 한국당 계멸을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북한의 친북 사이트죠. 우리민족끼리가 내놓은 한국당 해체만이 답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온 지 4일 만에 청원이 올라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벌였던 그런 불법, 감금, 협박 그런 법치 파괴와 헌법 파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자유한국당 해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미 인터넷이라든가 곳곳에 내놓았었습니다. 그런 여론은 외면한 채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속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주객전도의 상황, 법을 어기고 범법을 했던 사실상 그런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구걸하러 다닌다. 아니, 우리 대통령이 구걸하러 다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도 하고 또 설득도 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게 만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이걸 구걸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막말의 전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인가? 대기업, 중소기업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일즈하고 또 재벌 개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북한의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색깔론과 막말을 뒤섞어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할 도리입니까?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충국을 만들어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보기관을 동원한 이 온갖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블랙리스트로 갈라놓고 탄압했던 바로 자유한국당 전신의 역할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그러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정말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를 색깔론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몽땅 때려 부수려는 것 아니냐. 누가 때려부시고 누가 감금하고 협박했습니까? 정말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발언으로, 이런 막말과 색깔론으로 어떻게 21세기를 버텨나가겠습니까? 개성공단에는 목을 매면서 우리 공단을 살린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개성공단을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북방 경제의 보로 삼을 것인가? 노심초사하면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경제인들, 기업인들을 지금 만나면서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좌파 독재 정권의 수면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다. 입법부에서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납니까? 그런 군인들과 과거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그런 전신의 정당들에서 일어났던 쿠데타를 마치 지금의 상황에 빗대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독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민주정을 전복시키고 나서 강제로 해내는 협박과 위협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권력 찬탈을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그런 독재 정권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지금의 민주정권을 비하하는 막된 막말의 전형입니다.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 국회 의석을 날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의가 왜곡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그 수많은 독재 정권도 이기는 정말로 냉철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든 우파든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민의가 왜곡됩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얼마나 낮게 보고 있으면 이런 막말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탈 것이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와 어떻게 갔습니까? 남미 경제체제와 대한민국의 이런 이미 세계 10위권 올라간 경제체제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김대중 정부부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런 IT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인프라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기를 지금 치열하게 도전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베네수엘라랑 같은 그런 경제체제를 갖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험난한 파고를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경제적 도전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비하하는 그런 잘못된 막말의 행진으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내야죠. 자, 광주 방문, 황교안 대표가 광주 방문을 강행을 했습니다. 김진태라든가 김순례 의원 등 5.18 망언을 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거의 처벌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광주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런 방문에 대해서 광주 시민의 반발을 이끌어내고
이것들을 결국은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저급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에 대해서 이 황 대표의 광주 방문과 집회에 대해서 광주월 어머니회라든가 진보연대 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광주를 떠나라, 이런 피켓을 두고 집회를 했고요. 역사 왜곡 처벌법을 끝까지 가로막고 있는 저들이 과연 국회의원인가, 무슨 낯으로 광주에 오느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또 물세례까지 맞았죠. 얼마나 오죽 광주 시민들이 분노했으면 물세례까지 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나라인데 지역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단일 민족의 나라가 나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주 시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비하했고 또 북한군이 이를 주도했다는 이런 말까지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광주를 방문했던 그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분노에 찬 반응을 지역 감정으로 호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 정말로 반성해야 될 막말과 지역 차별의 극치입니다. 사라져야죠. 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인을 만들어 놓고 분노한 시민들을 유도하지 않았나요?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을 몰랐습니까? 만일 황교안의 정치가 국회에서 드러눕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와 독재 타도 구호를 내놓고 또 대구, 부산, 광주 열차를 택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신선하다고 평가했을 겁니다. 국민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당신도 똑같군, 구태야, 구태 황교안이라고 말한다고 박지원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태와 막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이 행동과 언행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염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광주 시민들은 하나된 나라, 새로운 미래를 거부한 적이 없다. 황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지역 감정으로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국민이 권력을 가진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줬던 국민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로 국민을 편가르고 또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온갖 그런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사찰하고 했던 그런 사례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 때 수많은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합리적인 중도적인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수한 출연 정지를 통해서 방송에서의 이런 자유로운 비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례를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과거의 탄압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최소한 정당이라면, 공당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어떻습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폭력, 감금, 협박, 문서 파괴, 회의장 방해, 무수한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한데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국민과 또 정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사회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 매개체로서 정치 과정의 통제, 정권의 획득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주적 계속적인 조직단체를 정당이라고 합니다. 최소한도 민주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국가의 체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막말과 색깔론으로 어떻게 21세기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당은 어떤 성향이든 여당, 야당을 형성하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또 국가의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헌법은 또 이런 정당의 자유설립주의,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당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헌법을 파괴하고 또 온갖 막말과 색깔론,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가, 그런 정당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질서에 맞는 정당입니까? 바꿔야 됩니다. 정당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존립의 그런 가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당이 위헌적이고 범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당과 사당이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반대, 보이콧, 장애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 걸맞지 않는 행태입니다. 패스트트랙 이 상황에 대해서 장애투쟁을 하겠다면서 7일부터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 규탄 국토 대장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지층 결집에는 일정 부분 아마 성과를 거둘 겁니다. 그러나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거친 발언, 또 그를 위시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참여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의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적 행태는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책임한 그런 과격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파탄내리게 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과 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모든 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3,000건입니다. 그런데 또 장외로 나갔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애투쟁을 하면서 국정을 망가뜨리면서 국정 운영의 개혁과 성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선거 구호를 내세우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속셈이 너무나 눈에 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1야당은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매사에 대안을 내놓고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메시지입니다. 막말과 거짓말, 불법과 폭력, 그리고 가짜뉴스와 비아냥으로 정치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민주주의와 정의, 법과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정치는 메시지다. 보수정당, 진보정당 어느 쪽도 국민들은 함부로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과를 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또 그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야당은 최소한도 공당의 가치에 맞는 정당의 목적에 맞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막말, 거짓말, 가짜뉴스에 일관해서 반대만 하는 발목정당이 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좋은 정당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